정치철학 입문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한의학의 신단에 올랐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민족주의에 의거한 것이다. 근대화가 이제 지연되었다. 내적 발달이 장애를 받았고 제거하고 재창조해야 할 전통의 발전적 비판에 우리가 실패했다. 이것은 여러 우리의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바이고, 말하자면 머리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우리 사회를 고민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일제시대에는 이제 저항민족주의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 저항민족주의 상태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전통이 국학으로 이제 연구가 됐죠.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백성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국민의 시대를 넘어서 시민의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정신 상태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민족주의적인 주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새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어떤 단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또 필요했습니다. 지향되어야 마땅할 전통까지 민족의 주술로 다시 불러내게 되었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를 명기하게 됐습니다. 1차 한의학 부활이죠. 중국도 모택동의 중의학 비판 금지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모택동 시절부터 중의학 비판이 이제 비판 금지가 시작돼가지고 50년 동안 아무도 중의학에 대해서 아니다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2차 부활의 시대가 한의학 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3공화국은 과학을 중시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의료 일원화 개혁 기조를 유지했으나 독재와 반공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의 발전적 성찰이 또 미흡하게 됐고, 반공 이데올로기의 몰락으로 또 좌파 민족주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념적 빈 공간을 또 민족주의가 차지하게 되죠.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고, 전통을 민중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민족주의 시대가 쭉 지속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 분위기의 세력들이 전통과 민족을 독차지한 시절이 됐지요. 그때 80년도에는 신토불이라든지 모든 언론이 장악되고 또 한의과 대학이 신설됩니다. 대통령도 한방 주치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한의학이 만끽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도까지 한의학이 최고의 부흥 시대를 맞게 됐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이제 분들이 한의대를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의대를 영리한 분이 가다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영리한 머리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걸 해오다 보니까 한의학은 점점 더 이제 고착화되고 더 심각하게 이제 말하자면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의학 비판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중국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2001년도에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로 봉건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셔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냈습니다. 이분은 전통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고소당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그런 고통을 겪었죠. 2003년도 김태현 소설가가 반인간이라는 그런 소설을 내서 정약용, 최한기 이후 전통 한의학의 정의의 비수를 뽑아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책을 발간하고 문화운동으로서 한의학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저도 한의학을 이별하자, 작별하자, 한의학을 말살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떻게 사람 한 몸을 두 군데서 말하자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 돈을 뜯어내고 저렇게 판단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의문감에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2004년도에 그 장공야 교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양지연영 교수의 이제 주역 비판이 중요한 비판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중국 과학원 허쩌슈 선생도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고, 2006년도에 장공요 교수가 중의중약에 작별을 구하다라는 발표를 하셔가지고 평지에 봄 우레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50년간 모택동 이후 50년간의 정막을 깨뜨렸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초빙을 했고, 또 이제 10년도 10월에는 뉴욕에 사시는 또 왕진 교수와 같이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같이 함께 중의학 퇴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의학 비판 서적은 2001년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003년도에 반인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가 바쁜 진료의 일정 속에서 밤을 새우고 하면서 책을 읽고, 제가 비교적 그 인문적인 그런 쪽에 좀 관심도 있었고, 인문 쪽의 교수님들의 지도도 많이 받고, 교유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다가 더더구나 이제 문제는 철학 교수들과도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긍정에 대한 부정, 또 부정에 대한 부정이라는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또 궁금증,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선조 학자들이, 우리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가지신 태도고, 과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유명한 천문학자, 그분에게도 엄청난 궁금증이 계셨습니다. 신을 믿어라. 저는 신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지 신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이제 저도 의학에서 문제점을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종심의 나이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러한 생각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요즘 뭐 오래 산다고 그러지만은 체력도 쇠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좀 미숙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야 쓰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다카하시 코세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그분도 이제 의사셨는데 거기서도 80년대 이후에 중국과 교류가 되면서 또 이제 없어졌던 또 한방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방약은 위험하다, 한방약은 효과 없다, 한방의 이론과 실체에 대해서 저런 비판서를 쓰셨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1차 시민 세미나를 했으니까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의료 일원을 하자, 한방이든 현대의학이든 사람을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무슨 이것이 말하자면 양쪽에서 돈을 국민들한테 뜯어먹고 말하자면 그 사람 똑같은 병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이 시작했는데 2008년도 3월 29일 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죠. 그래서 그때는 동양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회는 호남대 광주의 호남대에 계셨던 김한배 그 시민 대표가 하셨고, 토론은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이석영 교수, 그리고 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쓰신 김경일 교수, 그리고 장공자 교수가 한꺼번에 이제 발표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이 비밀스러운 한의학에 대해서 국제 시민 인권 법정에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 일원화 필요한가?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국회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말씀도 했고, 하지만은 국회의원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으로 이 의학의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죠. 이것은 과학 철학과 깊은 과학의 역사, 또 의학의 역사, 이런 걸 알아야만이 해결될 문제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정말 이거 이제 의학과 연결된 한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문화를 그야말로 최고의 선진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는 알 수가 없죠. 정치인들은 수준 가지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는 합리적인 어떤 문제의식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가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죠. 한의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의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가가 프로그레션 한다, 우리 국가가 선진화된다, 우리 국가가 과학화된다, 이러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의 방향이 선진화로 발전해 나갈 때 한의학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퇴보한다, 뭔가 옛날로 돌아간다, 이럴 때는 다시 민족주의와 한의학 세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장공자 교수는 한의학이 쇠퇴한다는 것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의학이 융성한다는 것은 국가가 다시 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그러한 칼럼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재미있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또 선진화되냐? 국민의식이 선진화되면 한의학 세력은 약화해야 됩니다. 국민의식이 후진화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왕성할 때는 한의학 세력이 다시 강하게 올라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어느 것도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고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되면은 한의학 이론은 약화되고 정말 한의학 자체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해 왔고 장공약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막 해야 됩니다. 제가 의료 시스템뿐이 아니라 이러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문명 문제를 의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들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이 학생들하고 나중에 이제 야유회도 가고 이제 만찬을 하면서 저녁 때 제가 이분의 이제 장공야 교수의 논문집이 한 A4 용지로 한 1000페이지 정도는 됩니다. 국가를 떠나서 교육하는 중국의 동생이 좀 도움 받으면 좋겠고 저도 그 사람의 사상을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부인은 한의사입니다. 현직 중국에서 중의사죠. 근데 남편은 이 한의학 몰아내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은요, 생각보다도 이런 또 희한한 또 말하자면 일이 있어요. 자기 전통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반발을 하면서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분이 모택동 시절에는 하방되어 가지고 시골에서 장공야 교수는 시골 한의사를 맨발의 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과 과학, 철학, 학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학자로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쓰신 거고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신 것이죠. 장공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의 이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학 철학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과학 철학 교과서도 이제 해가지고 과학 철학 교과서를 저한테 이제 보내줬습니다. 장하석이라고 제 집사람의 이제 사촌 동생이 그 개부지대의 과학 철학 이제 석좌 교수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서로 나중에 공유를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한의사신 중의사신 사모님이고 제가 또 돌을 좋아하는데 교정에 큰 돌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또 야유회를 간 학생들하고 이렇게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야유회를 가면 저희들이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선생님이 좀 오시면 어떠느냐 해서 흔쾌히 제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야유회 간 날이 이제 그 공산당 입당 날이기도 하고 근데 일부 학생들은 입당하고 이렇게 또 야유회 가서 갔는데 이 당시에 이게 구워서 먹는 것들이 뭐 소세지니 뭐 양꼬치니 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걸 먹고 우리 한 80년도에 대학생들이 가서 야유회 하는 이런 수준인데 그러면서 소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하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여유가 생겨가지고 일 잘 안 하잖아요.
어떤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은 굉장히 신장됐지만은 지금 일하라면 별로 잘 않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성장을 친구들이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 학생들이 참 순진해서 좋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 시간에 또 한번 마지막 편을 중국 장사 여행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